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원봉사론 담당하고 있는 이찬우 교수입니다. 벌써 11주 차입니다. 자, 교재 306조 파트 3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제13장 기업의 자원봉사 영역입니다. 요즘에 자원봉사 활동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자원봉사를 접촉하고 있는데, 단순한 후원만이 아니라 그만큼 사회공헌 활동도 진화 중이다라는 측면에서 볼런티어 활동의 영역의 확대입니다. 대단히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또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지역사회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볼런티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장이고, 또 취업 이후에 기업 사회봉사, 기업 사회공헌, 기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서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깊이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한 편 보고 오늘 기업의 자원봉사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기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기업의 이윤보다는 가치를 높이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후원만 하기보다는 이제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까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김기훈 기자, 오늘은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혹시 기억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있으세요? 대표적인 금전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교육 사업들. 저는 이렇게 소외계층한테 이렇게 악기를 가르쳐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게 인상에 남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단편적인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적인 활동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이나 물품을 직접 주기보다는 재능 개발과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의 지식을 전수하는 건데요. 착한 소비가 좀 더 많은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겠죠. 함께 보시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이곳, 9살 박혜린 양의 보금자리입니다. 보기엔 여느 또래와 같지만 남모를 아픔이 있는데요. 하루 3번 필수 아미노산 보충을 위해 특수 분유를 먹어야 합니다. 태어난 지 2주 만에 선천성 대사 이상 판정을 받았어요.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하면서 평생 특수 분유를 먹어야 해요. 선천성 대사 이상은 국내에서 5만 명 중 1명 정도가 앓고 있는 희귀 질환인데요. 체내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 고단백 식품 등을 먹을 경우 뇌에 쌓이게 됩니다. 심할 경우 뇌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단이 필요합니다. 고기 등 일반 음식이나 모유도 자유롭게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특수 분유를 먹으며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듯 마음껏 먹지 못하니 가끔은 힘이 듭니다. 한번 먹어봐. 이거 맛좀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안 먹어봤잖아. 이날 모녀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특수 분유 등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매년 진행하는 한 행사에 참석한 건데요. 선천성 대사 이상 어린이 가족 100여 명이 초대됐습니다. 평소 특수분유와 저단백식이만 하는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 이 업체의 연구원 등이 개발한 이탈리안 저단백 코스 요리가 준비됐습니다. 상큼한 망고 샐러드를 시작으로 쫄깃한 파스타와 달콤한 디저트까지 이날 메뉴들은 가정에서 만들 수 있도록 요리법 카드도 제공됐습니다. 이 기업은 수요가 많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지만 특수분유를 20년째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선천성 대사 이상 완화를 위해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엔 일회성 물품 전달이나 후원이 아닌 업체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다하고 가치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는
20세 이상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디자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 디자인 회사에서 10년 동안 진행해온 재능 기부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훌륭한 재능이 있는데도 장애라는 편견으로 인해 사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명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한 달 남짓 배우는 중인데요. 그리는 모습이 신중하죠? 원하는 만큼 꾸준히 배울 수 있어 실력 쌓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미술 수업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파이팅! 발달장애 청년의 재능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재는 취업으로 이어지게 도와줍니다. 그야말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셈이죠. 이번엔 외국인 난민에게도 경제적 자립을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한 패션 업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전문 디자이너들이 난민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난민분들에게 업사이클링 기술을 멘토링해서 그분들의 재능을 지속 가능하게 도와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수공예품인 카드 지갑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 난민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또 제작된 제품에 대해선 소정의 수고비가 전달돼 적은 비용이지만 생활에 도움도 주고 있는데요. نحن جميعنا من جنسيات مختلفة ولغات مختلفة وثقافات مختلفة لكن أشعر بالفخر الآن أشارك إخواني على كل شيء. 이렇듯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에서는 제빵사를 꿈꾸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임직원이 찾아가 제빵 기술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명의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 전액을 지원, 취업까지 돕고 있는데요. 기업의 경쟁력 이윤에 창출이 되는 시장과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온정을 베품으로써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 홍보가 아닌 사람과 사회를 생각한 사회 공헌 활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원봉사 이런 측면에서 학문을 접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나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회 공헌 다양한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모두의 그 사회 공헌 활동, 자원봉사, 나눔 이런 용어들을 혼재해서 사용되긴 하지만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설명 밑바탕 위에 기업의 자원봉사라는 의미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이라고 하는 측면 사이트를 한번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가입의 절차,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동영상 보고 그리고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폐지가 가득 든 수레를 끌고 힘겹게 오르막을 오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진 기은이. 가족도 없이 힘들게 사시는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고 싶었는데요. 그래, 바로 이거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말벗, 가사활동 등 돌봄 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포인트로 적립관리하여 65세 이후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은행입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여러분 동네에 위치한 기부은행 수행기관을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의 수업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활동 가운데 기업의 활동은 어떤 핵심적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과연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바대로 기업 자원봉사 활동이 갖는 의의와 기대 효과, 세 번째로는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주요 원리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현재 기업들이 봉사활동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업 가운데 또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과 그리고 공사나 공단 이런 다양한 정부 산하 기관들이 이 자원봉사 활동을 또 다른 측면에서 재능기부라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전기부의 재능 나눔은 물론 문화거리 조성 등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빼곡히 들어선 집들 사이로 아름다운 미술관이 들어섰습니다. 옹벽에 미술품을 걸어놓고 건물벽과 옹경마다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져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이른바 옹벽거리 미술관길입니다. 한전 대전 충남 지역부 임직원들이 달동네에 조성한 미술관 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 정상은 외국에 온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늘공원 재창조 사업의 백미로 풍차와 정자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주민의 문화유식 공간으로 대전의 색다른 명소로 등장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직원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나무 심고 가꾸고 하니까 대동 또 하늘공원을 가꾸는데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좋은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향토 시인 60명이 대표작 2편씩 재능기부에 발간한 시집 대전 충남 대표 시인서는 한 달 만에 2,500여 권이 팔렸습니다. 판매 수익금이 사회단체에 기부되고 이런 새로운 사회 기부 모델을 통해서 우리 한전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41촌 결연마을에서 공기업 임직원들이 직접 가꾼 김장 채소를 주민과 함께 수확해 김장김치 담그기에 나섰습니다. 철로변 소년소녀 가장 등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를 담그는 데 걸린 시간만 사흘. 직접 배추를 심고 재배했던 기간을 감안하면 석 달 넘게 정성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김장김치는 그 철로변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로 올겨울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친화적이고 친근한 기업 이미지로 고객 감동에 나선 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상생과 나눔, 지역 특화 봉사 활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이렇듯 기업의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제적인 학습들이 요구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영상 여러 편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로 스스로 원해서 참여해야 된다. 직장 생활하면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활동이나 업무의 중심은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의 핵심의 기본 전제 조건은 스스로 원해서 참여해야 된다. 재능과 창의력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르는 사람들과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하며 팀워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적어도 기업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부담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 도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혼자보다는 팀이 대단히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핵심은 바로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무엇이냐? 세 가지 측면이에요.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 전제 앞에서 살펴봤죠. 그걸 우리는 자율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능성이라고 하는 건 도전하고 싶고 또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측면이죠. 재능과 창의력이 공간 안에서
좀 적당한 부담도 되지만 가볍게 여기지는 않기 때문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관계성입니다.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 바로 공동체성.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배려입니다. 혼자보다는 팀으로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제적인 조건 하에서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핵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보지만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은 혼자가 아닌 바로 팀이라는 측면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두의 이 제13장 시작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양한 색깔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자원봉사론입니다. 봉사라는 의미. 또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돕는다 그래서 후원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기부한다, 나눈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마저도 사회 한 구성원으로 또 좋은 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사회공헌이라는 이런 용어도 씁니다. 봉사라고 하는 건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도 있고요. 후원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도와준다라는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고, 기부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을 나누는 행위로 법규적인 용어의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의 많이 활용하는 봉사는 사회공헌이라는 용어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 힘을 써 이바지하는 일이다라는 측면에서, 따라서 기업, 사회, 공헌, 활동까지 표현한다면 공적으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인간에 대한 차별의식, 차이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자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보편적인 인권 창출이라는 측면 하에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 하에서 지난 시간 장애인 복지에서, 특별히 장애인 자원봉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를 학습할 때 배웠던 이론이죠. 사회적 역할 가치와 어떤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의 내용들이 그 가치가 각기 다르다라는 측면 하에서 오늘 봉사, 후원, 기부, 나눔, 사회공헌 이 다양한 용어들을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인권 창출이라는 측면 하에서 다뤄보고요. 역시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 마찬가지로 그 의의나 기대 효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측면 하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 다시 한번 동영상 한 편 보고 소개해보겠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더 크게 키우는 것은 따뜻한 손길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한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덕분입니다. 2014년 기업들의 사회공헌 규모는 전년 대비 3.7% 감소했지만 세전이익 대비 비율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트렌드는 개성입니다. 임직원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각 기업들의 특색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확산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노하우를 외부와 공유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자립입니다. 한번 돕고 마는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저소득층 교육 등 취약계층 및 소외 지역의 보다 근본적인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협업입니다. 다른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학계,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트렌드는 대중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시설이나 자산을 대중에게 적극 개방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나 문화, 예술,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통해 세상을 편리하게 하듯 좋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드는 손길, 기업사회공헌과 함께 우리 사회는 보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학문적 정의를 내려보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기업 자원봉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업이기 때문에 코퍼레이트,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볼런티어 서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기업 자체를 사회 공동체의 한 시민으로 간주하고 기업 시민으로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의미하죠. 기업의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공헌 활동, 사회 참여 또는 사회 봉사라는 용어도 담겨져 있고요. 지역사회 기부금, 그래서 기부행위라든지 임직원들의 능력과 기술, 시간들을 직접 활용한다 해서 재능기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업 자체가 가진 자산과 인력의 활용을 통해서 어디 지역사회의 이익이나 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경영 전략의 일환이다. 자, 이 의미를 담은 것도 충분하지만 이거보다 더 앞서 나가 있는 최근에 기업인데 자활기업을 돕는 자원봉사,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요즘 전국 지자체마다 코로나19 방역과 소독을 하랴, 지역경제 활성화하랴 정신이 없는데요. 영세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기업에 방역과 소독을 맡겨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이들 기업은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로 화답해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종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재래시장 골목. 항상 시끌벅적한 곳이다 보니 코로나19 전파도 그만큼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손소독제를 항시 비치하고 소독약을 골목바닥이나 점포 주변에 자주 뿌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상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맙고 우리 고객분들도 아주 좀 반가운 뜻으로 해서 쇼핑하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작업에 나선 업체는 이 지역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방역소독 전문 자활기업. 지자체 사업 참여가 쉽지 않고 재정도 열악했던 상황이라 더 열심입니다. 많은 일거리들을 광주시에서 주심으로 저희 자활기업이 그동안 습득한 기술력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코로나19 방역소독 작업에 참여한 자활기업은 3곳. 이들 기업은 그동안 시 방역사업 예산의 90% 정도인 2억 7,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모처럼 성과를 낸 기업들은 최근엔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로 방역에 나섰습니다. 너댓 군데 이렇게 그 자활기업이 있는데 더 숫자를 늘려서 좀 취약계층들이 좀 그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도 공존해 갈 수 있는 이런 그 역할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가 취약계층 중심의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은 기부와 자원봉사로 화답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참여는 상생의 목표를 두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도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 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30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업 자체가 추구하는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소비자나 지역사회, 기업 구성원과 같은 각기 이해관계 당사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지만 각자가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에 따라서 기대에 부응하게 되는 효과적인 도구다. 그런 측면의 설명이고요. 두 번째로 기업의 구성원들은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들이다라는 측면. 마지막 세 번째가 직장은 대부분의 사람이 생활에 있어 어떻습니까?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죠.
따라서 기업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보니 또 기술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적 자원들이다 보니 어떤 자원봉사 활동,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이 기반한 아이디어들이 봄물 터지듯 우리 사회 안에 저변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보고 또 수업이 이어가시죠. 기업들이 연탄 기부나 김장 기부 등 연말연시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는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길고양이 캠페인이나 단편영화 제작 등 이색 아이디어를 동원해 사회에 기여하는 추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여의도 공원. 화단 한 구석에 길고양이 집이 놓여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반려동물 코너에서 길고양이용 사료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나눠준 집입니다. 기부를 받은 헌옷에서 모자 부분만 잘라 만든 고양이 집입니다. 이 고양이 집 2,000여 개를 무료로 배포하는 캠페인이 지난 연말에 진행됐습니다. 2주간 짧게 진행했는데 호응이 좋아 올해 연말 2차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밤을 그 안에서 보내는 것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이제 보기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캣맘으로서 이제 마음이 안심도 되고요. 한 보험사는 브랜드 광고 대신 심리 치료를 병행한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홍보했습니다. 아빠. 아빠, 나 잘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랑.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죽은 이의 영상 복원을 통해 마지막 인사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캠페인 자체도 저희들이 만들어진 어떤 연출된 것이 아니라 실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흐릿하게만 볼 수 있던 시각장애인 남녀 주인공이 VR 기기를 쓰자 서로를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여요? 한 기업이 개발한 시각장애인용 VR 앱 릴루미노는 단편 영화 속에 등장해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이제 전달식, 주입식 이런 이제 정보성 컨텐츠가 아니라 어떤 실질적으로 보고 공감하고 좀 감동할 수 있는 이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활동 영역이나 홍보하는 방식도 이색적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기업 자원봉사의 이점은 뭘까? 양면성들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에 제공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개선에 기여합니다. 좋은 제품, 이건 기술력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진 그 기업들이 오너나 이사진들의 그 사생활 문제로 인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 메이킹, 즉 사회를 향한 돌봄이나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직원들의 사기나 자부심을 증진하고 좋은 인재를 고용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잘 만드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 좋은 인재들이 그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존재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 기업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속한 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납품업체나 하청업체나 또는 판매업자들에게 동일하게 자부심이나 사기를 증진하고요. 네 번째로 예상치 않은 기업의 문제점이 야기될 때 이때 불어닥칠 비판의 바람을 막아주는 경풍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오너들이 잘못했을 때 기업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빈도수나 광고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모금 참여율도 높습니다. 뭐냐? 경풍 역할이라죠. 다섯 번째가 장기적으로는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 좋은 이미지 속에 좋은 상품이라고 인식되어진다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좋은 제품들을 활용하죠. 그런 면에서 이윤이 창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기업의 속성, 결과물이 될 겁니다.
자, 기업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업체 임직원들의 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팀워크, 동행, 개인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일만이 아닌 지역 구성원으로서,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회사 동료들과 개인적인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이고 미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더 거시적인 측면하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세 번째, 리더십과 관리 기술을 배양하게 되고 남에 대한 배려, 곧 리더자입니다. 자아의식을 강화하고요. 다섯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삶이 그리 녹록치 않잖아요. 살아가는 사회 환경들이 각 개인별로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는 건 욕구가 다양하다.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우려고 해도 대단한 전략 기술을 습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 다양하고 특정한 분야의 사람들과 일하는 경험을 얻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기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의 직원들, 임직원들이 갖는 이 자원봉사의 이점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리의 5가지를 살펴봅니다. 308쪽부터 9쪽까지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사회공헌 활동의 철학과 이념이나 또 윤리의 준수가 경영 일환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죠. 그냥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신념과 또 그 직업 윤리라고 하는 이 경영으로서의 철학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의 테마입니다. 기업이 정부 또는 민간이 해야 할 모든 사회 문제에 참여하여 공익활동을 펼치는 건 결코 아니죠. 기업이 특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래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자원의 분산을 막고 활동의 주 목적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의미죠. 은행 가운데 STN,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라고 하십니다. 영국계 계열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STN, 스탠다드 차터드. 이 은행을 창설한 CEO, 창립자는 특별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따라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사회공헌, 자원봉사 활동은 전적으로 전 세계 모든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각장애인 프로그램만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단히 극대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의 극대화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다양한 경로와 매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죠. 따라서 기업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게 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 담게 되죠. 특별히 기업 자원봉사활동 성과의 관리, 평가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는 데 준 목적이 있다. 기업이 이윤을 내는 성과의 가운데 한 축으로 평가의 툴로 또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사회공헌 전략의 구축과 기업 시민 정신의 확립입니다. 최근에 기업 공헌 활동 추세는 비즈니스 전략 속에 여러 팀을 사회공헌 활동 전략 속에 연계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 시민 정신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기업 시민 정신을 정착시키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기업 시민 정신의 기회, 가시성, 행동을 유발하는 촉진자로서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업 시민 정신을 위한 지식체계의 형성과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조직 내에서 실무자들이 기업 시민 정신을 연계, 통합,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형성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역사회가 기반이어야 된다. 각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자기 비즈니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첨언하는 것이죠.
경영전략 사례 연계 스코티시 파워에서 나왔던 사례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내용입니다. 311쪽 내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312쪽 기업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입니다. 서울대학교 조홍식 교수께서 전경련에서 발행한 기업재단 사회공헌 100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체 직원의 76% 이상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봉사 시간이나 참여 인원 모두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이 환경 분야 이렇게 이어지죠. 자원봉사활동의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봉사처나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습니다. 두 번째, 시간과 재정적 여건 부족도 한 30% 된다. 따라서 외부적 이미지 제고나 일회성 기부,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들을 꼬집고 있고요. 따라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임직원의 역량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소 오래된 자료이지만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사회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분야 현황을 살펴보면은 봉사 시간과 참여 인원의 비율을 보면 역시 사회복지 분야 앞서 얘기했지만 80% 봉사 시간 비율과 75%의 참여 인원 비율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정하고 그 전략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의미로 활성화 방안 첫 번째를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전 직원의 지켜야 할 행동 규범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사회공헌 활동이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 장점들이,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역시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나눔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야 될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 규범을 우리는 행동 규범이라고 하고 달리 얘기한다면 윤리적 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전 직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사가 이런 행동 규범, 윤리적 가치, 정체성들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 자원봉사활동의 측정과 이것을 보고하는 제도화입니다. 다녀왔으니까 잘했다 또는 가니까 좋아하더라 이런 정도의 피드백이 아니라 반드시 평가할 수 있는 지표화. 따라서 그 얘기는 곧 전문성이 반영됐다라는 것이죠. 왜냐? 전략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측정 도구 그리고 그 측정 도구에 따라서 피드백들을 제도화하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네 번째가 상품 표시 전략입니다. 좋은 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단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우수한 전략들입니다. 따라서 상품 안에 그런 우수한 전략, 사회공헌, 나눔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명시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사회적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해당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 수행 성과를 판단하여 투자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이미 우리 사회 안에 기업의 윤리 강령을 통하여 그리고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전략적 동반 속에 상생의 공동체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제는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공감을 갖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시 표현하면 사회적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료 하나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식품 가게를 운영하는 주옥자 씨. 홀로 딸 둘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창업 자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지만 기업과 공익재단의 도움으로 이젠 대출도 갚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런 희망 가게가 전국에 400곳이 넘습니다. 금융 꺼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찾아보면 따뜻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발달 장애가 있는 이세민 씨. 하지만 어떤 커피도 척척 만드는 4년차 바리스타입니다. 손님들이 커피가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직원들이 같이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느리지만 행복한 장애인의 일터. 자치단체와 제빵 전문기업의 후원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커피 교육들, 그러니까 기술 지원들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매장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들이 좋겠다. 이제 기업으로서 운영했던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전수를 해주고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늘면서 지난해 500개 기업의 관련 지출은 3년 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기업에게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존 문제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착한 기업 명단을 공유하고 갑질 논란 등 문제가 있는 기업엔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총수 사퇴까지도 이어지는 상황. 기업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악행을 좀 덜 저질렀나 혹은 얼마나 사회적인 기여를 했나를 보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경제 가치가 그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변화 속에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규인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원봉사자 인정과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활동, 사회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저변 확대죠.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사회 주민들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하고 또 사회 문제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건 대단한 홍보적 가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직원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배려하자. 앞서 설문에서도 나와 있지만서도 참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겠죠. 따라서 좀 더 앞에 인정과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적인 측면에서 활동 시간이 배려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의 외부 단체와의 연계나 공동 프로그램 참여 독려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요 전략적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 특별히 NGO나 사회복지법인들과 공동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여 각각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상승시키는 이런 동반 성장의 기회들로 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적인 전제란 뭘까?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기업의 노력이겠죠. 그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갖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경영진과 직원들의 가치와 의식이 조직 문화로서 확립되어 가고 있다. 이건 생존의 문제고요. 그저 남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착한 걸로 부족해서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양면성들을 이 안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보시죠. 아, 덥다 더워. 여름이라고 슬립은 많이 신지? 근데 요즘 그거 본 적 있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그 신발. 경영학과라면 과제할 때 많이 봤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쩌고 하면서. 근데 그 브랜드가 거리에서 싹 사라졌다? 그 기업이 글쎄 파산할 소매업체 리스트에 올랐대. 그렇게 유명한데 말이야. 의도는 좋은데 세상에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CSR은 다 알지? 근데 단순히 선행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걸 넘어서 사회적 문제 해결 자체가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걸 CSV,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해. 기업이 돈을 벌수록 좋은 세상이 오는 거지. 착한 일 할수록 돈을 번다고 무조건 성공할 것 같지? 정신 차려, 이 깍박한 세상 속에서! 이 CSV라는 것도 결국 비즈니스 전략의 일종이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그냥 착하면 안 되고 똑똑하게 잘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자세히 볼까? 일단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라는 건 기업과 사회 간 공유되는 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야. 판매자, 구매자, 세상 모두에게 좋다 해서 일본어로는 산뽀요시라고도 하지. 근데 뭘 팔아야 가치를 창출할 거 아니야? 다시 말해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 신발 브랜드는 히트 상품이 한 종류밖에 없었어. 이것 말고 다른 모델 본 적 있어? 치킨집에서 후라이드 하나만 팔아봐. 옆집도 그 옆집도 후라이드는 다 팔고 심지어 더 싸게, 더 맛있게, 더 착하게 팔 수도 있어. 심지어 이 브랜드 설립자는 자신을 치프 익지큐티브 오피셔가 아닌 치프 슈기버로 부를 정도로 경영엔 썩 관심이 없었지. 그럼 어떻게 해야 CSV로 오래오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 기업이 가진 강점을 살려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야. 세계 2위의 이동통신 기업 애플은 선진국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자 신흥시장을 찾았고,
케냐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엠페사를 시작했어. 케냐 국민들은 은행 계좌가 없어서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계좌 없이 문자로 송금하고 편의점에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지. 당연히 이용자 수는 급증했고 지금 케냐 GDP의 43%가 이 서비스를 통해 거래된다고 해. 당연히 보통에서도 수입이 짭짤하겠지. 이 통사로서 IT 기술력을 잘 활용한 덕에 수익을 창출하며 사회에도 이득이 된 거야. 그래서 신발 회사에서도 나은 경영을 위해 스타벅스 사장 출신 외부 인사를 CEO로 영입했대. 지금 느끼는 행복을 1부터 10 사이의 숫자로 표현한다면 애매하지. 공유 가치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적절한 지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호하고 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좋은 의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손드라 시멜페니크는 이 회사가 신발을 기부한 지역은 사실상 신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오히려 영양, 주거, 교육과 같은 다른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했어. 무엇보다 기증품이 현지 물품보다 경쟁력을 지니게 되면서 사실상 현지 산업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지. 정말로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보단 이례적인 시혜에 불과했다는 거야. 다행히 가장 유명한 CSV 사례답게 가치 사슬내의 문제점을 파악한 우리의 최고 신발 기부자는 기부용 신발 공장을 아르헨티나와 에티오피아 등 기부를 받는 지역에 세웠어. 공급망을 바꾸면서 이젠 신발을 팔 때마다 아이들은 신발을, 어른들은 일자리를 얻고 만든 곳에서 바로 기부하니까 물류비와 탄소 발자국까지 줄이게 됐지. 기업의 가치 사슬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놓칠 수 있었던 공유 가치 창출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가치는 극대화한 거야. 마지막으로 보통 우선순위도 낮고 선심 쓰던 마케팅이나 자선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CSR과는 다르게 CSV는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 전략 자체이기 때문에 기업 구성원 전체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 진정성 있는 모습도 중요하지. 한 예로 에서는 어린이 비만 캠페인을 진행했다가 되려 욕만 먹었어. 반면 이미 오래전 그린 이스 그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이멜트 회장은 그린에 도박한다는 등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을 설득했고 리먼 사태 직후에도 R&D를 줄이지 않으며 친환경 경영에 집중했어. 이후 정부와 NGO와도 협력을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환경시장의 신질서를 형성하고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 이처럼 CSV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맞물린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에 맞는 기술력과 실행력은 물론 가치 사슬에 대한 정확한 분석까지 필요해. 매력적이지만 모든 기업에게 정답이 되진 않아. 하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주변에 영향을 끼치니까 결국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착하고도 강한 전략 CSV와 함께할 기업들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 혁신을 이끌어올지 기대해보자. 수업 전반부의 기업 자원봉사 활동을 설명할 때는 나눔, 후원, 기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덧 기업의 자원봉사가 사회공헌, 그보다도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까지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이미 사회 안에서의 기업의 역할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구촌 안에서 국경 없는 이런 보더라인들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젠 좋은 기업이 아니라 가치 있는 기업, 그리고 동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의 자원봉사라는 측면들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좀 당부드리는데 SBS가 개국 10주년 기획으로 인해서 특집 다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특집 내용으로서 좀 더 우리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학우들의 입장, 특별히 자원봉사론의 기업의 자원봉사 영역들을 살펴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한번 관람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재 맨 마지막 13장 마지막에 보면 315쪽 생각해볼 문제 3가지. 영리조직인 기업이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측면 오늘 다뤄봤고요.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실행 원리에 대해서 역시 원리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더니 오늘 나와있던 대로 9가지 정도 살펴봤죠. 인터넷 참고 자료 접속해보세요. 취업과 연계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15쪽. 대기업인 LG나 SK, 삼성, 심지어 롯데복지재단 등 다양하지만 이거와 달리 중견기업까지 그리고 돈의 노예처럼 하고 있는 은행권마저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나눔의 활동은요, 재정적 뒷받침, 인적 자원의 뒷받침 없이는 사실은 이상적인 그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건 사회복지사로서 자원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에 좀 중요한 요인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13장 기업의 자원봉사 사회적 가치까지 다루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문직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